안녕하세요, 황건대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장머신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굉장히 좋은데 신사동에 나와 있어요. 저희 뒤에 보이는 신사동이라서 신사중학교가 있죠, 그죠? 사실 저긴 압구정동입니다. 그런가? 여기 보면은 한강물이 언제부턴가 이제 약간 구정물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거는 구정물 앞에 있어서 압구정이다. 개판이네. 자, 그래서 오늘은 좀 신사동에 가로수길을 한번 보려고 임장 나왔어요. 근데 공실이 좀 많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공실이 좀 얼마나 많은지, 또 공실에 따라서 땅값은 또 어떤 차이가 있고, 여기에서 이제 디벨롭 되어 있는 현장은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사동을 한번 쭉 보면은 위쪽으로는 이제 압구정동이 있죠. 동쪽으로는 청담동, 더 위에는 한강이 있고, 저희가 볼 가로수길, 그 다음에 왼쪽에 세로수길,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는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가로수길, 나로수길, 다로수길, 그 다음에 세로수길까지 한번 쭉 볼 거고요. 용도 지역을 보면은 다 3종 일반 주거예요. 대로변은. 그 다음에 안쪽에는 이제 2종 일반. 지금 가로수길은 뭐 이제 공실이 워낙 많다는, 상권이 회복을 못하고 있다는 기사도 많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당가는 이제 3억 원 전후에서 형성이 돼 있어요. 실거래도 마찬가지고 호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전히 좀 비싼 상태고, 좌측에 있는 세로수길은 이제 한 평당가 실거래 기준으로 2억 초반대, 매물 호가는 2억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로수길, 다로수길은 그거보단 약간 낮은 2억 언더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뭐 입구에 있는 건물부터, 이게 이제 신사역 쪽은 아니고 압구정 쪽이다 보니까 가로수길의 제일 후면이기는 한데요, 그래도 지금 보시면은 이쪽도 공실이고 바로 앞에도 공실이고, 그나마 여기 후면부를 지켜주고 있는 A랜드는 여전히 영업을 하고 있네요. 근데 이제 그 앞 건물도 또 임대를 내놓은 지 오래된 것 같아요, 상태를 보니까. 10년 전에 그 여자친구랑, 왜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하시죠? 10년 전이면 계산해야지. 그때 여자친구랑 여기에서 무슨 식당이 있었어. 파스타 먹고 어쨌든 했던 것 같은데 추억이 새록새록합니다. 그럼 10년 만에 오신 건가요? 그렇지. 10년 동안 압구정에 안 왔어. 같이 올 사람이 없었거든. 건물이 거의 뭐 5개당 4개는 공실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유튜브 채널을 봤는데 여기 가로수길 양쪽으로 건물이 80몇 개인가 있대. 80몇 개인가 있는데 거의 공실률이 보면은 거의 한 반 이상은 공실인 것 같아. 영업하고 있는 건물을 찾는 게 더 어려울 정도로. 이런 거 보면은 참 상권이 어려운 것 같아요. 월요일 오후니까 뭐 유동인구가 없다 하더라도 지금 거리에 사람이 너무 없고, 그리고 이제 월요일이어서 매장이 쉬는 게 아니라 아예 공실로 추정되는 매장이 워낙 많은 거 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이제 매물들이 호가가 안 떨어집니다. 이제 여기 분들은 이제 막 영끌해서 사고 막 단기 투자 목적으로 사고 이런 분들이 적어서 그런지 확실히 좀 호가가 탄탄하고. 예전에 가로수길이 한창 진짜 핫할 때는 거의 뭐 평당 임대료가 뭐 100만 원까지도 가지 않았나? 그쵸. 이런 파업송 1층은 그 정도 했고, 지금도 여전히 7, 80만 원의 매물이 나와 있어요, 임대 매물이. 그 당시에 월세를 받았던 느낌을 아는 분들은 아무리 깎는다 하더라도 뭐 그거를 쉽게 포기를 못 하는 거지. 건물이 또 가격이 있다 보니까 쉽게 깎기도 그렇고, 그 건물 가치를 또 스스로 내리지는 않잖아요. 사실 이 건물을 팔고 또 살만한 게 잘 없기는 해요. 내가 신사동 가로수길에 빌딩이 뭐 하나 있다, 평당 3억에 100평짜리면 300억이잖아요 300억짜리 매물 중에 또 이만한 매물이 잘 없는 것 같기는 해요. 당장의 임대 수익률은 좀 안 나오더라도 입지 대비. 그리고 여기에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지금 팔지는 않을 거야, 아마. 팔더라도. 그런 분들은 이런 시기엔 안 팔죠. 이런 시기엔 사야 되는 시기라는 걸 다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진짜 여기에 내 건물이 있다는 걸 까먹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야, 그지? 뭐 까먹진 않더라도. 사실 이제 제가 등기부 등본도 많이 떼보는데, 그러니까 대출이 없는 건물도 꽤 많거든요. 사실 그런 분들은 뭐 까먹진 않으시겠지만 임대료가 안 들어오더라도 안 들어와? 더 기다려보지, 뭐 이런 느낌으로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다음에 뭐 본인 재산을 내가 직접 관리 안 하고 뭔가 이렇게 뭐 직원분이나 아니면 뭐 대리인이 관리한다고 하면은 사실 뭐 신경 안 쓸 수도 있고. 요거는 가로수길 스타벅스 맞은편에 있는 건물인데요, 대지가 115평이에요 근데 임장 다녔던 곳은 이제 한 필지가 보통 100평 이하였는데, 여긴 또 대지가 한 필지의 크기가 큰 것도 약간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115평의 2종이고요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 연면적 287평, 이거를 2017년 7월에 215억에 매입하셨어요. 평당 1억 8천에. 등기상 대출이 165억이니까 한 4, 50억 들고 매입을 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 딱히 개발을 안 했어요. 뭐 취득세 뭐 이거 어쩌고 해서 뭐 부대비용 포함하면 부지 매입비 215억, 부대비용 한 12억 정도 예상하면 총 원가는 227억, 거기에 대출 165억을 받았으니까 내 돈은 한 60억 정도 들어갔다. 그거를 2022년 6월에 355억에 평당 3억에 매각하셨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세전 수익으로 128억 이렇게
수익 실현한 건물입니다. 작년 6월이니까 고금리 이슈 터지기 바로 직전에 매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매각 타이밍이 굉장히 좋았고 5년 동안 딱히 디벨롭을 하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땅값 오른 것만으로도 수익을 많이 보셨고 5년 동안 128억이면 거의 1년에 한 20억 정도 보셨네. 에쿼티 대비는 수익률이 한 200% 수준인 거고 이분이 또 이걸 개인 단독 명의로 사셨다는 게 좀 특징. 그러면 세금 많이 냈겠네. 그렇죠. 한 40% 이상 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가로수길에서 실거래가로는 최고가예요. 그래서 62억 들여서 수익이 128억인데 세금을 거의 한 반 냈다고 쳐도 거의 2배 뛰기는 한 거다. 그래도 뭐 세후로 계산해도 뭐 1년에 10억씩은 버신 거네요. 그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 타이밍을 너무 잘 보신 것 같고 아니, 지금 만약에 매각한다고 하면 매각도 안 됐을 뿐더러 평당가도 이만큼은 받지 못하지 않았을까. 지금도 이제 고정 임차인이 아니고 로드뷰로 보면은 매년 팝업 스토어 형태로 좀 바뀌어가면서 임차가 되더라고요. 어쨌든 진짜 완벽한 타이밍에 매도하셨다. 시장이 완전히 다 꺾였다. 하락으로 들어섰다라고 사람들이 인지하기 직전 그때 잘 매도를 하신 것 같아요. 아, 이런 건물 진짜 아깝다. 요거는 막 통유리에 건물도 예쁘게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데 이런 건 진짜 딱히 수리 안 하고 그냥 들어가도 되겠는데? 실제 이제 방문객 분들도 한국인보다 외국인이 더 많은 것 같고 또 공실이 이렇게 많이 생겨난 게 조금 장기화되는 모습을 보니까 부활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도 솔직히 조금 들기는 해요. 이 상권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한때는 정말 사람 북적북적 거렸는데 단순히 그냥 금리가 올랐다고 이렇게 공실이 생기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애플은 사람이 많습니다. 직원도 많고 사람도 많고. 작년에 왔을 때보다 사람 엄청 줄어든 거예요. 핫플레이스라는 애플 스토어 앞쪽에도 건물들이 전부 공실이에요. 여기 맞은편에 지금 연달아 5개가 다 공실이고. 지금 보면 아이러니한 게 이 건물도 지금 6층짜리거든? 1층은 권리금이 없는 공실인데 위에는 보니까 불이 켜져 있는 게 사무실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 정도의 비싼 임대료를 감안하고 들어올 임차인이 잘 없는 거죠. 가로수길은 이 정도 보고 세로수길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바로 이면으로. 가로수길은 지금 몰락을 했고 여전히 못 살아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많은데 그 이면인 세로수길은 권리금도 1, 2억씩 붙고 임대료도 점점 비싸지고 있다 그런 기사가 많거든요. 확실히 바로 뒷골목, 한 칸 뒷골목으로 왔는데 굉장히 북적북적합니다. 공사 현장도 많고 유동인구도 많고. 지금 우리가 세로숲길로 넘어왔어요. 넘어와서 세로숲길에 있는 사거리에 있는 코너 건물이거든요. 대지는 97평이에요. 아, 이것도 땅이 작질 않아. 대지 97평에 2종이고 연면적 340평입니다. 지하 2층에서 지상 5층까지 이제 신축을 했고 2012년에 거의 한 10년 전이죠. 그때 평당 8천만 원에 그러니까 78억에 매입을 하셨어요. 이거를 2021년 재작년 5월에 착공을 해서 지금 딱 신축이 되어 있는 신축 건물입니다. 연면적 340평 기준으로 했을 때 평당 공사비 700만 원으로 잡으면 공사비 약 24억, 그다음에 부대비용 한 12억, 땅값 78억, 공사비 24억, 부대비용 12억 하면 총 원가는 114억인데 등기상 대출이 74억이 있어요. 그러면 내 돈은 약 40억 정도 들어가서 이렇게 신축을 하셨다. 2023년 5월 현재 감정가로 약 270억 정도 합니다. 원가가 지금 114억인데 감정가는 약 270억이니까 사실은 만약에 이 감정가대로 매각한다라고 하면 세전 수익은 156억. 그래서 11년 동안 156억이니까 1년에 1억 5천. 15억. 아, 이러네. 한 1년에 15억이네. 그쵸. 40억 투자해서 1년에 15억씩. 더 재밌는 거는 사실 2012년에 사셔서 올해 묵혀가지고 21년에 신축을 하셨잖아요. 세로숲길에 있는 신축 건물 기준으로 임대를 놨을 때 대충 계산해도 임대 수익률이 8%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가 웬만한 강남 이면에 지금 땅을 사서 지금 신축하면 임대료를 잘 받더라도 4% 전후 나오는 게 거의 맥시멈인데 이분은 땅을 그만큼 저렴하게 샀고 신축은 조금 나중에 하다 보니까 임대 수익률이 8%까지 나오는 거죠. 그래서 2012년이면 사실 그때도 시장이 안 좋을 때였거든요. 안 좋을 때죠. 근데 그때 78억에 매입하신 게 지금 생각하면 그게 수익률 8%의 핵심 원인인 거지. 이분들이 땅 자체를 굉장히 잘 보셨어요. 왜냐면 이게 북도로 코너거든요. 그래서 그 필지만 봤을 때도 신축하기에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필지고요. 그래서 건물 보면 이것도 지금 1, 2층은 좀 층고를 높게 했어요. 아예 그냥 거의 층당 한 4, 5m씩은 하신 것 같아요. 좀 통 크게 하려고 유리도 거의 전면창으로 다 했고 위에는 좀 테라스까지 같이 해서 좀 건물을 예쁘게 잘 지으신 것 같습니다. 주차장도 지금 기계식으로 했죠. 지하 2층까지 있는 거 보니까 주차장은 좀 지하로 뺀 것 같고 1층의 임대 면적을 최대한 넓게 뽑은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봐도 사실 오른쪽에 바로 이면인데 리모델링 한 거죠. 딱 봐도 원래 주택이었는데 용도 변경 이후에 리모델링을 해서 상가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렇게 신축 건물 큰 게 있는데 바로 딱 2개만 들어가도 지금 빨간 주택, 바로 주택가.
지난번에 제가 이 건물 보러 왔을 때 바로 건너편에 있는 현장은 아직 비계를 거둔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비계를 거두니까 이렇게 생긴 건축물인지 몰랐는데 멋지네요. 되게 예쁘다. 뭔가 이렇게 XY축 다 약간 포인트를 준 것 같아요. 지금 구조물도 바깥으로 좀 커 보이게 좀 잘 뺀 것 같고. 위로도 앞으로도 이렇게 간단히 리모델링한 건물들도 꽤 있고요. 보면은 다가구 주택을 1, 2층만 살짝 리모델링 한 것 같죠. 위에는 두고. 골조를 그대로 보이게 했네. 그치? 지금 세로스길도 평일 오후니까 조금 비교적 유동인구가 적긴 한데 확실히 그래도 가로수길보다는 조금 더 뭔가 이렇게 생기가 있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카페나 음식점이 좀 많고 이제 사람들도 테이블의 절반 이상씩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상권의 업종의 특성이나 종류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강변의 테크노마트 있잖아. 그 전자기기나 핸드폰 업종만 이렇게 들어오게 업종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그 업종에 대한 트렌드가 타격을 받았을 때 한 번에 상권이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요식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 이제 세로수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코로나 이후에 좀 살아난 것 같고, 가로수길은 사실 뭐 요식업도 있지만 대부분 좀 뷰티나 이런 쪽이다 보니까 내가 요식업을 하고 있어. 그러면 세로수길 들어가지 가로수길 가지는 않는단 말이야. 그렇죠. 임대료도 상대적으로 싸고 유동인구도 다 많고, 그래서 가로수길이 이게 부활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언젠가 또 이제 또 저금리 상황이 오고 트렌드가 한번 물밀듯이 들어오면, 아니면은 저기에 뭐 업종 자체가 카페거리라든가 당장 생각나진 않는데 저런 데는 이제 애플처럼 이제 신흥 대기업이 뭔가 또 플래그십 스토어를 하나 연다던가 그런 식으로 뭔가 한두 개가 들어오게 되면서 또 분위기를 좀 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우리 여기 그 웹툰 작가 박태준 건물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보실까요? 뒤에 있는 건물은 그 네이버 웹툰 박태준 작가 건물이고요. 대지가 154평, 2종 일반이고 연면적 720평이에요. 굉장히 그 대지 평수에 비해서 연면적을 좀 잘 뽑아낸 그런 케이스라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이분은 2020년 7월에 205억 5천만 원에 매입을 하셨어요. 평당 1억 3,300. 이거를 2021년 딱 사고 바로 그 이듬해죠. 간단하게 내외부 리모델링을 하셨어요. 그래서 뭐 평당 한 300 정도 보면은 연면적 720평을 평당 300으로 했을 때 예상 공사비 약 20억 초반, 그다음에 예상 부대 비용 한 20억 정도 잡으면, 정리하면 땅값이 약 206억, 공사비 22억, 부대 비용 20억 하면 총 사업비는 248억. 근데 등기상 대출이 165억이 있어요. 그러면 내 돈이 약 83억이 들어갔다. 그렇게 해서 세팅을 하셨고 직접 이렇게 사옥으로도 쓰고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감정가가 426억 7천만 원입니다. 현재 감정가대로 매각을 했을 때 세전 수익은 약 178억, 3년간 178억. 이게 실제로 리모델링 전에 로드뷰를 보니까 요 1층에 있는 중국집이 그대로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특별히 명도를 하지 않고 그 상태로 리모델링을 한 것 같고, 이제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 상층부는 직접 사용을 하고 위에는 뭐 직원들을 위한 복지시설도 되게 잘 돼 있다고 해요. 그리고 1, 2층 요 앞쪽은 이제 카페를 입점시킨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일부를 사용하기 때문에 임대 수익률을 이제 계산해 보는 건 조금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그냥 여기 시세대로 한 평당가 통임대 20만 원 정도로 계산을 하면 임대 수익률이 여기도 아까 앞전에 본 건물처럼 거의 8%에 육박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 샀죠. 사실 이게 매입을 한 시기가 얼마 안 됐잖아요. 3년 전인데 굉장히 잘 샀다. 디벨롭을 굉장히 잘했다. 진입 타이밍이 기가 막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평당 1억 3천에 산 게 약간 또 수익률을 만들어낸 요인이었고, 그리고 이제 워낙 브랜드 파워가 있는 분이다 보니까 건물 가치를 끌어올리는 데도 되게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더 재밌는 거는 사실 이 건물은 박태준 작가 뭐 빌딩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별로 나오지도 않는 건물입니다. 이제 도산대로변에 더 큰 건물을 매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그걸 다루는 사례만 있고, 요거는 세컨이다. 지금 보면 임장 다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땅값이 그래도 한 1, 2년 전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저희도 이제 월간 황금대지 통해서 시세를 계속 이제 트래킹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 봤을 때 지금 어쨌든 뭐 대출이나 세금이나 이런 게 뭐 쉽진 않겠지만 미래를 알려면 과거를 봐야 알 수 있듯이, 그런 거 보면 땅값을 조금 저렴하게 사는 게 결국에 수익률을 잘 내는 핵심적인 요인인 것 같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지금 다들 뭐 안 한다고 몸살이고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뭐랄까 공부라도 해보면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돈이 좀 있으신 분들은 조금 기회를 받다가 잡기에는 나쁘지 않은 괜찮은 시기. 이 건물이 그 세로수길을 좀 와보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그 베스킨라빈스도 있고 새로운 브랜드가 잘 자리를 잡고 있던 성업 중인 건물이었거든요. 용적률 이득도 본 건물인데 이거를 부셨어요. 그 사례를 한번 대표님이 소개를 해주실 겁니다.
자, 뒤에 있는 건물은 두 필지예요. 대지 138평에 2종 일반이고요. 이거를 2013년에 112억에 매입하셨어요. 평당 8,100에. 그리고 나서 2014년 바로 이듬해 리모델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비용 약 평당 400 정도 보면 땅값이 112억, 공사비 약 18억, 부대 비용 15억 해서 총 사업비는 145억. 대출 한 80억 정도 받으신 것 같은데 내 돈은 65억 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셨고, 이걸 가지고 2021년 재작년에 250억에 매각을 하셨어요. 평당 1억 8천. 그러니까 7년 6개월 동안 세전 수익 약 105억 정도. 재작년에 요 JM 커피가 250억에 사셔서 지금 이렇게 신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역시 지나고 보니까 이게 21년 중반이면은 되게 시장이 나름대로 불타오를 때니까 싼 가격은 아니었는데 지금의 토지 감정가가 이쪽 라인이 2억 이상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또 지나고 나니까 싸게 샀고, 이렇게 통으로 플래그십 스토어로 지금 공사를 한다고 써 있는 거 보니까 또 향후에 건축이 되고 나면 이제 앞에 사례에서 본 박태준 건물보다 더 좀 눈에 띄는 건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이거는 거의 뭐 세로스길의 거의 독보적인 랜드마크가 될 그런 건물일 거라고 생각을 들고요. 실제로 이제 바로 뒷골목이 신사역 그 먹자골목이에요. 평일 밤이나 주말에도 굉장히 사람이 많거든요. 그거에 바로 또 이면 코너니까 랜드마크가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 여기 딱 완공되면 여기서 왠지 커피만 파는 게 아니고 좀 주류도 좀 팔 것 같아. 그럼 저기 테라스 같은 데서 조명 쫙 깐 다음에 자, 이제 저희가 세로수길 임장을 마치고 가로수길의 반대편인 나로수길, 다로수길이 있는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지도로 보면 이제 동측이고요. 딱 오자마자 일단 조용해졌습니다. 정리하면 가로수길은 뷰티 패션, 세로수길은 좀 약간 술집 플러스 카페, 뭐 인생 네컷. 이 나로수길, 다로수길은 편의점, 요식업. 약간 술 뺀 요식업. 근데 이제 요 이면에 또 오피스들이 꽤 있어가지고 거기서 사람들이 나오면서 이용을 하는 그런 상권이 구성이 돼 있고요. 이쪽은 그래서 완전히 그 신축을 한 사례보다는 리모델링한 사례가 많아요. 왜 신축보다는 그게 많지? 리모델링이? 일단 가로수길, 세로수길, 나로수길 중에 가장 시세가 낮기도 하고 임대료도 낮기도 하고, 그래서 좀 실용적으로 디벨롭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이제 입지적으로도 그 역에서 제일 멀어요. 신사역에서도 멀고 압구정역에서도 멀고, 그래서 약간 저렴한 오피스가 처음엔 많았고 세로수길이 임대료가 너무 올라가면서 이쪽으로 상권이 퍼진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주택 신축과 상가 신축이 결이 좀 다른데, 주택 신축은 이게 상권과 무관하게 그냥 노후도에 따라서 그냥 신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상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주택가였다가 상권이 형성되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상권이 들어가서 뭔가 디벨롭이 될 때에는 처음에는 용도 변경으로 많이 시작을 하죠. 공부상 주택인데 상가로 용도 변경만 해서 실내 인테리어를 하든가, 그 다음에 조금 더 상권이 들어오면은 대수전을 합니다. 대수전을 하다가 그 다음에 더 상권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제 그때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이제 신축이에요. 그래서 상권이 형성된 그 변화를 보면은 아무래도 처음에는 용도 변경, 대수전, 신축 이 순으로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서 그 단계에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도 신축하네. 네. 여기 보면은 그 사옥 짓는 거예요. 회사를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여기 사옥 신축을 한다고 나오더라고요. 이쪽은 확실히 이런 사무실 수요가 더 많이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가로수길에서 이렇게 나로수길, 다로수길 쪽으로 딱 오면은 코너에 굉장히 웅장하게 보이는 건축물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눈에 띄어가지고 요것도 이제 등기부를 떼봤더니 좀 사례가 괜찮아서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2종 일반 주거지역에 대지는 220평이고요. 요거를 2019년 6월에 207억 5천만 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한 평당 9,400만 원 정도에 매입을 했고, 보기에는 신축 건축물 같잖아요. 근데 건축물 대장을 떼보면 1988년식. 그래서 그냥 대수선을 한 거고, 일부 증축까지 해서 2020년에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3층부터 6층까지는 로컬 스티치가 들어와서 로컬 스티치 신사라는 지점으로 공유 오피스를 이용을 하고 있고, 1층, 2층, 그리고 지하는 어떤 팝업 스토어나 요식업 업체들이 좀 들어와서 그렇게 공간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엑시트를 한 사례는 아닌데 굉장히 평당가를 저렴하게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저렴하게 해가지고 굉장히 웅장하게 잘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